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저녁 늦게 도착한 부분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착을 거의 한 9시 넘어서 한 것 같은데 이때 연 식당이 별로 없어서 케밥집이 숙소 근처에 있길래 갔는데 여기 완전 맛집이었어요. 케밥 먹고 완전 기절한 다음에 그 다음날 호텔 조식 먹었는데 조식도 꽤 괜찮긴 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 먹은 그 케밥이 더 맛있기는 했습니다. 조식 먹고 부족한 잠 조금 더 채운 다음에 챙겨서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근데 이날 비가 왔어서 꽤나 추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약간 부다페스트보다 비 때문인지 훨씬 더 춥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베트남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어딜 여행 가도 실패 없는 메뉴가 바로 이 베트남 음식인 것 같아요. 여기도 아주 맛있었어요. 따끈하게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커피도 한잔 하려고 카페 찾는데 원래 가려고 했었던 카페는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았어서 그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게 된 카페입니다. 춥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위기 있게 야외에서 먹기로 했어요. 직원분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그리고 바로 근처에 있는 왕궁 정원에 산책하러 왔습니다. 규모가 엄청 크진 않고 적당히 산책하면서 둘러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건물도 웅장하고 여기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꽃도 좀 많이 펴 있어서 그런 꽃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근처에 슈테판 대성당이 있어요. 여기가 정말 웅장합니다. 사진 찍기도 진짜 힘들 만큼 엄청 크고요. 높이도 진짜 엄청 높고 내부 안까지는 아니지만 그 입구까지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도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리바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거의 오스트리아에 오신 한국 분들은 거의 먹는 메뉴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가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대신 웨이팅이 아주 상당하다고 해가지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실 거의 오픈하기 한 10분 전에 갔나? 그랬는데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양송이버섯 튀김이랑 리바이 주문하고 코온슬로를 꼭 주문하라고 해서 이렇게 주문했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주문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약간 양이 나는 좀 적어서 이건 좀 많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양소기 튀김은 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유럽 오면 저 납작 복숭아 꼭 드셔봐야 되는 거 아시죠? 저거 마트에서 되게 싸니까 사가지고 숙소에서 간단하게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베어 물기 편해서 간식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희가 잡은 숙소는 오스트리아 빈 중에서도 벨베데르 궁전이랑 완전 가까운 숙소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아침에 벨베데르 그 궁전 내부를 러닝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산책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은 러닝이었으나 끝은 산책인 산책을 마치고 레오폴트 미술관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레오폴트라는 부부가 50년간 수집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이곳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굉장히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 이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거기를 다 갈 정도로 제가 막 에너지가 많거나 그렇진 않아서 어디를 가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나마 이제 예술을 잘 모르는 제가 알고 있는 그림이 있는 곳인 여기를 가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에곤 실레의 컬렉션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에곤 실레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둘러봤는데 그 작품 이외에도 제가 뭐 교과서나 아니면은 SNS 보면서 봤던 작품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눈에 익은.
눈에 익은 작품을 봤을 때도 신기하고 그 이외에 이 그림을 그린 작가나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아서 좀 가기 너무 잘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을 가신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2시간은 잡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앉아서 좀 쉴 수 있게 벤치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편히 쉬면서 그 자리에서 또 작품 한번 응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시 마음껏 구경하고 플라터 공원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저는 공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저렇게 맥주 마시면서 페달을 굴려가지고 같이 타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이곳 플라터 공원이 공원도 있지만 놀이공원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 안에 있는 버거킹에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여기 놀이공원 구경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놀이공원 자체는 저희 나라를 제외하고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뭐 디즈니 월드라거나 디즈니랜드라거나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것도 안 가봐가지고 여기 구경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가 좋은 점이 입장권이 따로 없습니다. 그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 기구 탈 때만 탈 수 있는 탑승권을 결제해서 타면 되는 구조예요. 저는 전날 사실 그 놀이기구를 따로 탑승하지는 않았는데 둘러보시다가 저거 한번 타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조금 쫄보여가지고 외국에서 괜한 도전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마음껏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놀이공원 구경까지 야무지게 마치고 저녁 먹을 곳 찾아서 다니는데 여기 대마 자판기가 꽤나 많아서 놀랐어요. 저녁으로는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인 슈니첼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슈니첼은 약간 얇은 돈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 가려고 했었던 슈니첼 맛집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의 한 3곳을 저희가 문전박대를 당했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찾아서 그냥 간 곳이었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기 진짜 추천드려요. 노부부 2분이서 운영하시는 식당 같은데 2분 다 너무 친절하시고 젠틀하시고 거기다 맛도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기억이 아직도 많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비엔나 하면 오페라 하우스 아니겠습니까? 거기 야경이 또 이쁘다고 해가지고 거기 야경까지 한 바퀴 싹 둘러보고 다시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5월이었는데 약간 부다페스트에서는 그렇게 춥다고 못 느꼈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오히려 저는 꽤나 추워서 야경 볼 때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유럽의 경우에는 살짝 우리나라보다 추운 경향이 있고 일교차도 심하기 때문에 겉옷 꼭 챙겨서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날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벨베데르에 또 한 번 러닝 도전하러 왔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평지로 보이는데 여기가 은근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 나가 떨어지고 저희 짝꿍 혼자서 좀 뛰었어요. 그리고 벨베데르 궁전 바로 앞쪽에 있는 카페에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진짜 바로 앞이죠. 이 건너기만 하면은 바로 벨베데르 궁전이 있는 그런 뷰의 카페인데 그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여기서 그냥 사람들 지나가거나 트램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았는데 저기 마차까지 지나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이스 카푸치노랑 아메리카노 주문했는데 거의 약간 유럽에서 먹는 아메리카노는 그냥 에스프레소에 얼음 좀 넣어주는 느낌이고 잔도 보시면 아시죠? 약간 저런 느낌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날은 호텔 조식을 안 먹기로 했어서 아침 겸으로 해서 먹으려고 저 토스트랑 케이크 하나 시켜가지고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여기 메뉴판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소 가서 재정비하고 벨베데르 궁전에 가보기로 했어요. 여기는 벨베데르 궁전 안에 있는 카페인데 확실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좀 대접받는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도 있으니까 요거 빌리셔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레오폴트 미술관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벨베데르 궁전이 유명한 이유가 요 나폴레옹 작품이랑 그리고 클림트 작품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것도 저희 교과서나 다른 곳에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예술 작품이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본다는 그 느낌이 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작품이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색감이나 선이 굉장히 이쁜 작품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 그리고 에곤 실레의 작품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벨베데르 궁전 안에서 밖을 보는 이 풍경도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그렇게 야무지게 예술 투어 한번 하고 뭐 먹지라고 고민하다가 약간 그 매운맛이 그리워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어떤 데 가면 좋을까 찾다가 발견한 곳인데 여러분 여기 진짜 꼭 가세요. 한국인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없는 맛이고 저 볶음밥도 고슬고슬하니 아주 맛있고 만두는 사실 조금 비추입니다. 하지만 만두 빼고는 다 맛있었고 심지어 제 짝꿍은 만두도 아주 맛있었다고 극찬했었어요. 완전 싹쓸이하고 이제 마트 들려서 간단히 장 보고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들 이렇게 얌전하게 앞에서 기다리는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었습니다. 저녁에도 한식이 너무 땡겨가지고 갖고 있었던 비상식량 탈탈 털어가지고 야무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 가보고 싶었던 거 찾아놓은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여기 사장님도 굉장히 위트 있고 재밌으신데 처음에는 원래 크로와상을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크로와상 없다고 하시면서 이때 제가 플랑이라고 하는 저 디저트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추천한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근처에서 카페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기 꼭 저장해서 저 플랑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음날 저는 짝꿍보다 하루 일찍 먼저 비엔나를 떠날 예정이어서 기차표 한번 확인하고 근처 돌아보다가 또 유럽은 왜 이렇게 꽃집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컬러 테라피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도 잔뜩 컬러 테라피 하고 플라터 공원을 한번 다시 왔습니다. 유럽 여행 오실 때 꼭 돗자리 챙겨서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현지 분들은 그 돗자리 깔고 앉으시는 분들이 더 없기는 해요. 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는 쯔쯔가무시 막 이런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깔고 앉을 예정인데 꼭 챙겨 가셔가지고 이런 저희 나라의 공원과는 좀 규모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하늘도 너무 깨끗한 곳에서 시간적 여유를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플라터 공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슈바인 학센이랑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저의 마지막 오스트리아 식사를 끝냈습니다. 저는 새벽 6시 반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원래 직항을 할까 고민하다가 레이오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레이오버란 12시간 내에 경유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서 7시간 40분을 경유하고
다시 거기서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